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께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시던 유아교육과정 드디어 이제 오늘 개강인데요. 사실 우리 교육과정 AB 시험이 거의 이제 당락을 좌우하잖아요. 논술도 있긴 하지만, 근데 논술도 게을리할 수 없지만 선생님들한테 진짜 부담을 주는 게 교육과정이잖아요. 근데 교육과정 AB 중에서 우리가 1월에 개강해서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긴 했지만 교육과정 중에서 개론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개론을 탄탄하게 하면 이제 또 과정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진짜 스타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지선 유아인명에서는 이미 기출도 다 끝나고 엄청 많은 문제도 풀고 이미 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육과정 하시면서 뭐야 다 듣던 거 쉽잖아 막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게다가 지금 암기장 회동 막 돌리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교육과정 진도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을 하시면서 오히려 자신감이 이렇게 충전되실 가능성이 훨씬 커요. 지금부터. 우리 1, 2월을 좀 힘들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3월에 교육과정 하실 때는 막 희망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인벌브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3월부터 인벌브 하시는 선생님들도 상관이 없는 게 사실 지금부터 스타트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3월부터 인벌브 하시는 선생님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되게 많으신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유보통합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갈등하시다가 이제부터 이제 들어오시는 이제 좀 잠잠한 걸 보면서 안 변하겠군. 이지선 강사가 얘기했던 대로 안 변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3월부터 출발하셔도 사실은 뭐 굉장히 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월에 인발부 하시는 선생님들의 대부분들이 N수생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또 지금부터 열심히 달리시면은 좋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이지선 유아인명에서 엄청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이 많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3월부터 인발부 하시는 선생님들은 마음가짐을 좀 더 바짝 조여매고 지금부터 열심히 달리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유보통합은 될 겁니다. 유보통합은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유보통합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정치적 흐름 뭐 이런 거랑도 이제 관련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앞으로 되리라는 좀 예측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정치적인 그런 흐름은 우리 전공하고 상관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유보통합은 될 것 같아요. 되지만 법을 먼저 고쳐야 되기 때문에 법을 고칠 수 있는 시점부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이 돼도 그러면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관심은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 임용시험이 언제까지 가지? 뭐 이거잖아요. 향후 5년 정도는 이 체제가 갈 겁니다. 유보통합이 된다고 말을 하는 시점도 지금 이제 말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유보통합이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여가는 게 한 1, 2년 뒤부터 움직여가기 시작할 거고 유보통합은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임용시험은 지금부터 이런 시험 체제가 한 5년은 분명히 갈 거고 그 다음에 교전원도 생길 걸로 봅니다. 저는 생길 걸로 보는데 교전원 체제와 한동안 교전원 체제와 이 임용 체제가 동시에 같이 갈 거예요. 이주호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인터뷰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뭐지? 우리는 빨리 붙어야죠. 뭐 수험 5년 넘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안전빵 진짜 열심히 해서 빨리 붙으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장기전으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유아임용 시험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닌데 괜히 쓸데없이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험과 이지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수준이 제시하는 내용이나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뭐였어요? 일반인이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갑다. 딴 길로 가거라. 맨날 이런 막 삥삥삥 둘러가는 거 하면 한 10년 해야 되죠. 그게 아니고 저는 정말 지름길을 딱 알려드리기 때문에 저만 딱 따라오시면 그 대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만 딱 따라오시면 1년이면 쫙 끝나요. 할 거 별로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기출 암기장 요거는 70점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개강론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70점이면 근데 떨어지니까 많은 문제를 풀면서
90점까지 올린다. 제가 말씀드렸고, 문제도 절대 이제 문풀 시즌 되면 아시겠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올해는 제가 단거나 하는 것도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도 이제 일병행이고 육아맘이고 이래서 공부에 올인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진짜 하루에 1시간밖에 못 한다 이러면은 못 붙어요. 하루에 1시간 해갖고는 붙긴 좀 어려워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 플랜도 좋아요. 왜냐하면 제 강의는 교전원에도 적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전원으로 바뀔 때도 제가 이제 이원화해서 강의도 할 거고, 그때에 대해서는 지금 공부도 교전원 시험이 유아임용 안 내고 뭐 중등 임용 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중등 임용 내도 오케이, 좋아요.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내용 자체가 어차피 대학원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러기 때문에 당장 공부해서 붙으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교전원 시험까지도 대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이제 지금 유아교육과 교수들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많이 얘기해보고 이러면 현장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렵냐? 지금 유보통합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책의 흐름 이런 것들도 유보통합 형태로 가고 있고, 유아교육 공교육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립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뭐 이런 곳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기관 수도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맘먹으면 기관에 취업 턱턱 할 수 있었잖아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많이 뽑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공교육화가 가속화되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기회는 준비된 자들의 몫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공부하시면서 희망을 갖고 공부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필 규정, 바른 쪽으로 흘러가요. 바른 쪽으로 흘러가는데, OECD 표준이나 국제 표준이 유아교육이 공교육화가 안 되고 유아 단계의 교육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 이름이 K-12잖아요. 왜 이렇게 글씨가 이러죠? K-12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교육과정 이름이 K-12예요. K-12. 원래 옛날에는 6334였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6334였는데, 이제 미국에서 아메리카 2000 교육개혁 플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랑 맥을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 K-12예요. 미국처럼 K-12인데 6334는 뭐였을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제다 해서 6334. 우리나라 학제 이름이 6334였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학제 이름은 K-12예요. 이렇게 바뀐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여기서 K가 뭘까요? 여기서 K가 뭐예요? K는 유치원, 킨더가르튼,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여기 유치원이고, 여기 12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2학년 시스템.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K-12 교육 체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지가 아메리카 2000 나올 때니까 한 2000년 이때부터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유치원을 고려한 지가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돈도 없고 막 여러 가지 돈도 필요하고 막 그렇잖아요. 공교육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해 오면서 지금은 사실 그 형식상으로는 공교육이 아니에요. 유치원이. 하지만 현실은 거의 공교육 됐지 않아요? 무상교육 다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과도기에 있잖아요. 와, 진짜 좋은 거예요. 과도기에 있는 거는 와, 이게 이제 완전 다 갖추어진 데는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어요. 요즘에 왜 초등, 중등 교사 많이 안 뽑잖아요. 우리 유아는 이제 시작인걸.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건 너무 럭키한 거라는 걸 쌤들 좀 아셔야 돼요. 너무 럭키한 거고, 아직도 많이 뽑고 있고, 일시적으로 조금 뽑을 수는 있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지금 뭐 이제 체제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또 많이 뽑고 이런 체제도 오고, 그리고 교전원 들어갈 준비라든가 이런 거 다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뭐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용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게 한목에 다 커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난 유아교육계에서는 멀리 떠날 거야 이런 모르겠지만 유아교육계에 계실 것 같으면 이건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지선 강사가 가르치는 내용들은
이게 이제 교수진들의 생각을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교전원 갈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물론 이제 교전원 제도가 정착이 딱 이제 발표가 되면 제가 이제 교전원반 이런 것도 다 할 거예요. 다 해드릴 거고 2차도 이제 개인 지도도 지금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학원도 제가 대학원별로 다 유형화 해가지고 매칭해서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지금 교전을 준비를 해요? 지금은 빨리 유아임용 붙어야지. 그래서 유아임용 변화되는 추세에 맞게끔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교재를 제가 이렇게 지금 아직 교재가 덜 됐어요. 교재가 막판 조금 이렇게 막판 손질을 조금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가 한 1, 2주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재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재는 유아교육과정 교재는 한 500페이지 남짓 될 겁니다. 우리 유아교육개론 교재가 한 300페이지 좀 넘었는데 유아교육과정 교재가 한 500페이지 좀 넘을 것 같아요. 정말 초박한 가장 얇은 그런 이제 두께가 될 거예요. 시중에 많이 있는 유아교육과정 교재에 한 4분의 1도 안 되죠. 그죠? 보통 수천 페이지가 되니까 잘하면 10분의 1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진짜 얇은 교재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면 좋게요. 자,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KCI 유사도 검사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KCI 유사도 검사라는 게 뭐냐 하면 대학 교수진들이 등재지, 한국에서 최고의 등재지에 논문을 낼 때 논문지도 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SCI, 그죠? SCI급 논문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SSCI, SCI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권위 있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어플라이 할 때 SSCI급 논문이 뭐 10편 된다. 10편은 좀 거의 신의 경지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냥 바로 채용돼요. 우리나라도 등재지 논문은 이제 한 10편 쓰기는 어려워요. 10편씩 되는 분들 있죠. 20편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교수 공채할 때 그게 다 점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논문을 기고할 때 KCI라고 해가지고 논문 유사도 검사, 표절을 얼만큼 했나를 보는 거예요. 표절을 얼만큼 했나. 그거를 이제 KCI 홈페이지에 가면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책은 유아교육개론 같은 경우에는 KCI 유사도 검사가 1%였어요. 1%. 자, 우리 논문을 낼 때 몇 프로가 돼야지 낼 수가 있냐 하면 6%. 6% 이하, 6% 이내에 들어가야 논문을 등재지 논문으로 어플라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유아교육개론 책이 유사도 1%였거든요. 1%였어요. 저는 시중에 있는 강사들 책은 전혀 참조 안 합니다. 전혀 참조 안 해요. 제가 처음에 학원가에 와서 어떻게 쓰셨나 제가 많은 책들을 봤거든요. 많은 책들을 들춰보다가 집어 던졌어요. 왜냐하면은 와 진짜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꺼운 책을 도저히 수험생들이 보고는 이해 못한다. 선생님 이해 가셨어요? 뭔 말인지 모르는 책들만 많았을 거예요. 그럼 유아교육, 유아임용 어렵구나. 와 고시구나 어렵구나 10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책들이었어요. 저는 유아교육 진짜 오래 공부했잖아요. 내가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왔다 갔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쓴 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기가 쓴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들 상식을 가지고 책을 펴놓고 읽어보세요. 이해가 가는 책과 이해가 안 가는 책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책은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다 붙여놓은 거예요. 절대 그런 책을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잘난 척 하는 거 그게 아니고 물론 자기 잘난 척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게 옳은 건지 명확하게 제가 사명감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유아임용은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개론이 300페이지 이거 못 봅니까? 외우게도 다 외우겠네. 우리 수천 페이지 보던 선생님들의 그 두뇌로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유아교육과정 500페이지 물론 조금 한 몇십 페이지만 오버합니다. 500페이지 자 합해서 800페이지 이거 N수생 선생님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초수생 쌤들은 이제 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N수생 쌤들은 그동안 수천 페이지 막 낑낑 막 어떡하지 막 압사당할 것 같은 그 책 두께를 생각하시다가 지금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이거 공부해도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쉬운, 너무 얇은 만만한 분량인 거예요. 근데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자세히 강의해드리고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엄청 많은 문제를 풀어요. 자, 선생님들이 그동안 공부 방법이 틀렸던 게 뭐냐 하면은 이 힘의 분산을 잘못한 거야. 문제에다가 80%, 그 다음에 내용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20%, 그거면 돼요. 20% 갖고 1년을 쭉 늘려가지고 20%만 하면 되는 거를 1년을 쭉 늘려갖고 하니까 시험장에 가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 안 푼 거 본인도 알거든요. 수험생 본인이 아니까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제 수강생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를 엄청 많이 풀고 들어간 분들은 시험 시간이 남아 돌아요. 시험 시간이 남아 돌아요. 뭐야 이거 연습이야? 남아 도는 거야. 전부 서답식 문제 쓰고 막 이렇게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남아 돌아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정상이고 제 유아교육 과정 요 교재는 한 500페이지 남짓 되는데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책이 얇은 이유, 짧은 이유 내가 진짜 썼으니까. 내가 이해하는 유아교육 과정, 유아교육에 관한 이해를 수험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기출 분석하고 앞으로 출제될 문제들 분석하고 유아교육과 교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넣을 내용 넣고 뺄 내용 빼고 하면서 책을 새로 썼으니까. KCI 적합도 검사. 선생님들 이해하기 쉽게 표절 검사예요. 표절 검사 1%, 최 6% 미만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사람 이름 이런 것들도 다 유사도에 들어가요. 유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누리과정에 있는 해설서에 있는 거 외에 내용 59개 내용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유사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누리과정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유사도가 조금 올라가죠.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6% 미만이에요. 6% 미만에 있는 책을 가지고 쌤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내용, 제가 이해하는 유아교육 이론을 풀어 써놨기 때문에 제 책을 보고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가게 써놨거든요. 내가 진짜 풀어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께 강의를 할 때 이해가 가게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내 생각을 이해 가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고 문제에서 묻는 말에 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유아교육과정은 그렇게 강의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단어, 이 개념,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제가 정말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고요. 500페이지니까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고 계속 문제 풀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 뭐 구조와 암기, 그거 너무 쉬운 거예요. 거기다가 왜 에너지 80%를 소비합니까? 20%면 족합니다. 어떻게? 음원 파일 돌려서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 유아교육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한 20번 들으시고 그냥 딱 집중해서 나중에는 이제 듣는 게 루즈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그때 돼서는 제가 백지 쓰기 드릴 테니까 백지 쓰기를 펴놓고 막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는 거를 계속 하면은 책상에 앉아 있는데 루즈해지는 거예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서만 계속 보면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거야. 엉덩이만 아픈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본인은 공부하고 있다고 거짓 위안을 삼고 있는데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해서 진도를 쫙 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자, 선생님들 지금 유아교육 과정이 내용이 많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OT인데 왜 얘기하냐면 선생님들이 어려워.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 왜 어렵냐 하면은 이거를 이해를 제가 쭉 시켜드리니까 일단 재밌어요. 이해를 시켜드리니까 재밌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 암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암기. 어려운 거 맞아요. 하지만 제가 쉽게 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 암기장 가지고 암기장 음원 파일 돌려보세요. 이거는 감각, 오감을 이용한 거예요. 자, 선생님들 우리가 암기할 때 제일 좋은 게 감각, 오감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외운 거 그것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가 함께 기억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어요. 한 5년 전에 남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열심히 나에게 위안을 줬던 그 곡을 들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곡을 들어요. 그러면
그날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나의 느낌, 그 곡을 들었을 때의 주변 환경 이런 게 다 기억이 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곡을 들었거든. 귀로 들었거든요. 귀로 들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정보가 같이 내 뇌에 기억된 거예요. 감각을 활용하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오감을 다 활용하면 좋은데 공부하면서 후각하고 미각을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뭘 먹을 수는 공부하면서 뭐 먹는 거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듣고 보고 입으로 말하고 쓰고 같이 하면은요 정말 효과적으로 기억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암기장 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시면 게다가 이게 체제가 처음부터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똑같거든요. 자, 본 강의할 때, 문제 풀 때 거의 비슷하게 다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외워질 수 있고 이 구조화와 암기에다가 80%의 노력을 쏟으니까 유아이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20%만 하면 될 거를 1년을 쫙 늘려서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예,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못 만드니까. 그죠? 문제 공급은 못하니까 그걸로 쭉 늘리는 거죠. 그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 구조화는 보다시피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80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구조화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조화를 해드리잖아요. 자, 선생님들 표 형태로는 머릿속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제가 목차를 만들었고 그리고 감각과 함께 암기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암기는요. 머리에 넣는 것도 있지만 인출이 더 커요. 인출이 더 크거든요. 자, 인출 형태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출 형태로 암기는 선생님들께서 막 시중에 놔두는 이상한 구조화 파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너무 사이비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유아인명계에 들어오기 전에 온갖 자료 다 뒤져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상한 게 많은지 다 알아요. 막 이게 배를 막 산으로 대는 거야. 막 그런 거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내용 보고 암기하셨던 제 자료 있잖아요. 그거 갖고 하시고 제가 백지 쓰기 파일도 다 드릴 거예요. 유아교육계는 이미 드렸고 유아교육과정도 드릴 건데 그걸로 백지 쓰기 하시고요. 여기서 인출이라 하면 백지 쓰기 인출은 그거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백지 쓰기로 시험 문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출 연습을 문제풀이로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 자, 선생님들께서 어디까지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냐 하면 보통 선생님들께서 내용 이해, 겨우겨우 내용 이해해. 한 4,000페이지, 5,000페이지 되는 걸 겨우 내용 이해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수천 페이지로 암기를 또 해. 암기를 또 해요. 수천 페이지 암기를 해. 그래서 이상한 구조화를 해서 백지 쓰기를 해. 그죠? 여기까지 하고 시험 들어가요. 이것까지 했으면요. 공부에 20% 하신 거예요. 20%. 20%를 죽도록 해가지고 이걸로 있잖아요. 막 쓰러질 듯이 공부해. 난 이걸로 왜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한지 이해가 안 돼요. 20% 하고 들어가니까 시험은 운인갑다. 유아인명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20%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80%를 안 하고 들어가는데. 그래갖고 붙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자기 노하우로 붙은 거예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20%만 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원래 공부를 못하잖아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노래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잘해요. 대부분 노래 잘하고 대부분 다 스케이트 잘 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길 안내를 제대로 제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0%만 갖고 공부하고는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갖고는 어렵다. 이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 선생님들 감각을 이용해서 외우셨죠?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인출하는 거예요. 인출. 자,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인출 연습이고 사실 이것도 크게 보면 암기입니다. 크게 보면 암기예요. 근데 단순 백지 쓰기 암기가 아니고 고급화된 암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내가 공부했던 걸 끄집어내는 건데 요즘 시험이 이런 형태로는 안 나와요. 이런 형태로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고급 문제풀이 형태의 인출로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지금부터 이건 껌이야. 이건 다 지나갔어. 이건 20%만 하면 돼. 그냥 남는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고요. 진짜 선생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건 요거예요. 요거.
이거는 별로 힘 안 들여도 다 돼요. 아시겠죠? 암기하고 이런 거는 그냥 별로 힘 안 들여도 다 돼요. 진짜 힘든 게 고급 인출이 힘든 거예요. 고급 인출이. 그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인출이기 때문에 암기라는 거예요. 감각을 이용한 진짜 백지 쓰기 같은 암기. 요거는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는 정말 고급 인출 암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초를 위해서 지금 제가 쭉 유아교육 과정을 강의를 할 건데 500페이지면 되고요. 유아교육 과정 강의를 하면서 잘 이해하시면서 암기장 음원 파일 돌리세요. 그래서 유아교육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한 20회독 정도는 저는 권해드리고 한 10회독까지는 그냥 들으시고요. 한 11회독부터는 이제 백지 쓰기 하면서 백지 쓰기 제가 드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유아교육 과정을 들으시고 문제는 계속 누적돼 나갑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과정이 끝나는 무렵부터는 엄청난 문제를 풀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유아교육 개론만 끝났지만 이미 우리는 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난 이제 기출반 마무리하면서 실전 모고 봤지만 그때도 막 문제 보면 알겠어 이런 생각 많이 드셨을 거예요. 문제를 풀면 이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암기를 계속 해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답안의 정교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업을 할 때 파트 1도 사실 우리 비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파트 1은 뭐냐 하면은 요 교재 아직 완성이 좀 덜 됐지만 일단 파일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앞에는 유아교육 과정에 관한 거예요. 유아교육 과정에 관한 거. 유아교육 과정 이론이 좀 많습니다, 저는. 2019 개정 놀이과정.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는, 우리 유치원 교육과정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좀 긴데, 요건 나중에 할 거예요. 다 보고 끝에 할 겁니다. 파트 1, 이게 논리 편제상 파트 1에 넣어놨는데, 이건 다 보고 끝에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신체운동 건강부터 볼 겁니다. 신체운동,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신의사 예자 요 순서랑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 페이지보다 훨씬 줄었어요. 지금 제가 더 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제가 초안했을 때 그걸 가지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신체운동 건강 부분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OT를 다시 돌아가서 제가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요즘에 이제 3월 달에 인발부 하시는 선생님들 저한테 막 연락도 하시고 제가 전화 상담 또 줌에서 학습 공동체 상담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선생님들 공부를 선뜻 시작을 못 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제도 바뀔 것 같아서. 제도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렸고요. 분명히 지금 선생님들은 좋은 찬스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립 여러 기관들은 저 이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사립유치원 연합회하고도 관련성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그분들 좋은 분들 많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마 이제 사립은 쉽지 않을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이제 수험생 선생님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임용 준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요 수업은 어떻게 갈 거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일단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회 될 때마다 파트 넘어가고 챕터 넘어가고 이럴 때마다 제가 또다시 암기장 설명을 좀 암기장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것과 별개로 선생님들이 암기장 음원 파일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는 제가 매주 수업마다 조금씩 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우리는 항상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교육과정 A, B 실전 모의고가 있습니다. 유아교육개론은 교육과정 A였고, 자, 요렇게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은 총 12회로 이루어지고,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중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적중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출제위원 인력풀이니까. 그리고 대학 교수진들과 같이 문제도 만들고 같이 교재도 다 감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적중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특별히 풀려드리는 그 문제 안에는요, 아직 출판되지 않은 미간행 그런 서적들이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미간형 서적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간행된 거는 교수들의 한 1, 2년 전 관심사예요. 출제진들의. 근데 미간행 서적은 현재 관심사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드리는 많은 자료들은 미간행 서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우리가 이제 보면서 뭐 그러니까 이제 적중하는 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2차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다루는 모든 문제가 다 대학 교수진이 함께 출제한 문제들이에요. 그만큼 대학 교수진들이 선생님들에게 애정을 갖고 사랑하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이제 대학 교수 출신들이 다 지금 학원가의 상황, 그다음에 임용 시험의 상황, 선생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맘먹고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지선 강사를 통해서 맘먹고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드리는 자료, 문제 이런 거 다 열심히 해주시고,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교수진들이 출제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학 교수진이라고 하는 것은 정년 트랙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겸임, 외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교수들은 저랑 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엄청 선배하고 일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하기 좀 어렵고, 저랑 같은 동료들이었던 분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해서 선생님들께 많은 자료들을 다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학 교수진들이 출제하는 문제, 우리는 어차피 유아임용 시험도 다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다.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매 시간 이루어지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선생님들이 이 시험이나 이런 이제 전공 서적 보는 게 진짜 어려운 이유는 용어들이 낯설기 때문에. 용어들은 외국어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를 중심으로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 이론의 의미, 이 학자가 왜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좀 말씀드리고, 500페이지니까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암기와 문제풀이에 진짜 도움이 돼요. 선생님들이 뜻도 모르고 암기하면은 그거는 시험 문제 조금만 응용돼 갖고 나오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다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자, 암기장은 이미 드렸고요. 그렇죠? 이미 드렸고, 그리고 복습하게 해드리고, 서답형 문제풀이 또 하고, 우리 늘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제 서답식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런 실전 모고를 풀 거예요. 자, 서답식 문제가 2023은 조금 비중이 줄었고 2022는 되게 많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많은 문제들은 2022보다 더 많아요. 서답식 열린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쓸 데가 없을 정도로 막 시간 60분 드리고 써보게 그렇게 훈련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하드 트레이닝하고 실전에 딱 나가면은요, 실전이 시시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실전보다 서답형 열린 문제가 훨씬 많은데, 작년은 서답식 열린 문제 비중이 조금 적었지만 2022는 더 많았고, 그보다 더 많으니까 충분히 연습하고 가셔서 문제가 쉬우면 좋잖아요. 쉬우면 괜찮은 거예요. 쉽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우리를 뛰어넘진 않아요. 그렇게 서답식 문제, 열린 문제가 우리보다 더 많기는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자,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우리는 뭐 마지막 주 실전 모고 보니까 실전 모고 총 40회 이상 반드시 보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저하고 이제 학습 공동체 요거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지도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도가 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습 공동체도 굉장히 좋은 그런 대화가 많이 오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부 계획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공부 계획에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도 찍고 이렇게 하긴 할 건데요. 기존에 이미 올려놓은 공부 계획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파일도 활용하시고 공부 계획표 올려놓은 것도 활용하시고, 그 파일, 그 양식에다가 공부 계획표 짜가지고 저하고 좀 상담하셔도 돼요. 학습 공동체는요, 저희 패키지 선생님들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계시지만 단과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또 이제 제 OT 같은 거 이런 거 유튜브에서 보시고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어떤 분이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접속해놓고 일단 계시면 제가 한 분씩 초청하니까 접속해놓고 그냥 공부하시면 제가 한 분씩 다 초청해서 모든 선생님들 대화 끝날 때까지 주문 닫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접속해놓고 공부하시면 다 저하고 대화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저하고 좀 친밀해지면서 선생님들 공부 계획 수정도 받으시고 이러면 선생님들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1:1 밀착 상담 학습 관리 요거에 많이 제가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1대1 밀착 상담을 제가 대학에 있을 때부터 이걸 열심히 했고, 제가 이제 유아교육과 재학생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험생들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아요. 맨날 만나니까 개인 지도하면서 선생님들 답안도 제가 다 보잖아요. 일일 뭐 계획 지도까지 다 선생님들 유형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리고 저한테 지도받은 합격생들도 많고, 그리고 장수생들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선생님들 왜 장수생이 되는지도 제가 잘 알고,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면 합격하는지도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드리니까 저하고 좀 많이 만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강의 구성은 서답식 답안, 요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서답식 답안을 염두에 두고 강의 시간에도 늘 얘기하고요. 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암기장 음원 파일하고 같이 해서 꼭 열심히 외워주시고요. 강의 들으면서 계속 외워주시고, 노트 필기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노트 필기 다시 볼 시간도 없으니 노트 필기 별로 보지 마시고 내용만 그냥 잘 이해하세요. 강의 들으면서. 그리고 복습도 복습은 그냥 암기장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복습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재가 얇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교재가 두꺼운 거 봐봤자 머릿속에 그거 다 안 들어갑니다. 다 안 들어가요. 두꺼운 거 막 수천 페이지 보는 거 그걸 달달달 외웠다 쳐요. 한 10년 걸려서 달달 외웠다 쳐요. 수천 페이지. 문제 거기서 안 나와요. 비껴서 또 나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이드에 있는 이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문제풀이로 처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통해서 인출하면서 암기하면 머리에 확실하게 각인되거든요. 그 많은 내용을 기본서로 다 넣는 건 너무 미련한 짓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기본서로 그거를 다 커버하는 건 너무 미련한 짓이고, 그 기본서로 커버하는 게 엄두가 안 나는 게 저는 이론을 A부터 Z까지 알잖아요. 근데 지금 시중에 놔두는 수천 페이지의 기본서 있죠. 거기에는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왔으면 A부터 Z까지 설명해줘야 선생님들이 알거든요. 근데 중간을 뚝 잘라서 그것만 다 붙여놨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가치교육이다. 가치문제다. 요새 예절교육도 가치문제로 많이 합니다. 인성교육 예절문제도 가치교육으로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가치문제야. 이러면 이게 좀 설명할 게 많고 어렵거든요. 이게 의사결정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쓰려면, 기본서에 저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려면은 엄청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뭐, 사회탐구학습이라든지 뭐 자연탐구 영역에서 뭐 탐구학습, 발견학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기본서로 다 쓰려면요 정말 많이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저는 문제로 다 빼는 거예요. 문제로 빼고 기본적인 것만 교재에 넣어놓고 이제 기본 사항들만 설명해 놓고 진짜 심화된 건 문제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죠. 근데 다른 책들 보면은요 중간을 뚝뚝 잘라놨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명을 안 해놓은 거예요. 듀이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저게 쭉 이해가 가는데, 선생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이유, 두꺼운 책을 열심히 읽었으나 결국은 뜻을 모르고 단어만 외워야 되는 슬픈 현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책에 다 안 써 있어요. 설명이 다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그분들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해당하는 부분만 딱 써놓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그리고 설명할 때도 요것만 해. 그럼 듣는 사람 몰라요. 이 탐구학습과 발견학습의 차이도 모르는 걸. 듀이하고 브루너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데. 자, 저거를 진짜 책을 두껍게 하려면 더 두껍게 해야 돼요. 더 두껍게 해서 총서 1, 2, 3, 4 해가지고 한 10권은 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백과사전처럼 다 찾아보는 거가 가능해요. 그것도 다 풀었어야 돼. 붙였으면 안 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무슨 학문탐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장상호 교수 같은 사람은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꺼운 책으로 학문과 교육 해가지고 진짜 두꺼운 백과사전 사이즈로 해서 크게 2권 이렇게 냈어요.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가만 설명하는데. 그거면 읽으면 다 알아요. 무슨 뜻인지 다 알아. 근데 우리 수험사원은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요. 줄여야 돼요. 줄여서
얇은 책을 읽고도 선생님들이 유아교육학이 뭔지 알 수 있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이드에 있는 거 시험 나잖아요. 그건 전부 문제로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본 건 각인되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은 제가 A부터 Z까지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는 문제에 대한 해설이 그렇게 긴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문제 단거나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 전에 우리는 이제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아교육 과정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문제 엄청 많이 풀 거고 그때부터 문제 단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또 반복되는 문제도 있어요. 지금까지 푼 문제도 반복되고 문풀 반 안에서도 또 반복이 되고 제가 정리해드리고 선생님들이 정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쏟아지는 문제를 또 정리하고 반복하고 암기하고 문제 유형을 암기하고 심화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반을 쫙 보내는 거예요. 중반 이상을 그거에 쏟아붓는 거예요. 암기는 그 전에 싹 끝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쭉 보시고 마지막 주에 이제 서답식 실전 모고 보는 건데 결국은 선생님들이 시험장 들어갈 때 책 2권 들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 암기장, 하나는 문제 단거나 책. 그거 딱 들고 가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시험 일주일 전부터 그거를 몇 회독 돌려보시고요. 시험 전날 처음 끝까지 쫙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한 5천 문제를 푸는데 시험 전날 5천 문제를 싹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험장 가서 실수 안 해요. 실수는 실력이에요. 실수한 거 가지고 내가 아는 거 아깝게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실수는 실력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는 시험 전날 반드시 1년 동안 공부한 걸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다 봐? 수천 페이지 어떻게 다 봐? 못 보는 거예요.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암기장 그리고 문제 단거나 요거 2개 딱 갖고 들어가시고 시험 전 일주는 진짜 중요해요. 그냥 아는 거 책장이나 넘기면서 시간 보내는 그런 타임이 아닙니다. 시험 일주 전은 정말 중요하고 한 시험 보름 전부터 시험 전날 당일까지 너무 중요해요. 그때는 제가 공부할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때 따로 또 이제 문풀만 정리해서 또 강의도 개설하고 이렇게 할 거고 작년에 시험 전날 꼭 봐야 할 백제 제가 강의했었거든요. 거기서 시험 엄청 많이 나왔어요. 시험 전날 꼭 봐야 할 백제 이런 거 찍어드리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올해는 그 전에 다 해드릴게요. 작년에 백제를 못 꺼놨으니까 올해는 그 전에 다 해드리고 그리고 올해도 또 시험 직전에 또다시 또 문제 추려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가지만 몇 페이지 안 된다. 500페이지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실전 모고 보고 물론 중간중간에 문제는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유아교육 과정은 쉽다. 구조화도 쉽고 암기도 쉽다. 유아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구조화하고 암기하는 데는 내 노력의 20%면 충분하다. 80%는 고급 암기예요. 고급 인출을 통한 그런 암기. 즉 문제풀이. 요게 중요하다. 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너무 재밌는 유아교육 과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수업할게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